부가가치세의 가산세에 대한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산세라는 이 세법상의 의무불이행, 여기에 대한 세제로서 부과되는 것이 가산세가 되는데, 여기 종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의 미등록이나 또는 타인명의 허위등록,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현재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20일이 경과하여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 그런데 여기에서 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지만 경과 후 한 달 이내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그리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을 운영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 등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을 때, 미발급이나 또는 허위 가공 발급, 여기는 미발급이나 사업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때는 공급가액의 2%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지연 발급은 원래 세금 계산서의 발급 의무는 거래 당일에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월 합계로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 달분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도 있는데, 지연 발급은 2월 10일을 경과하여서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을 적용받고요. 2월 10일을 경과하여 확정 신고 기한 전까지,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면 위에 미발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0일을 경과하여서 발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전이니까 1기는 7월 25일, 2기는 다음 연도 1월 25일이 되겠죠. 이때까지 발급한 것.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역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나 2월 10일 경과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 발급하면 1%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그래서 한 달 거래 단위로 2월 10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겠죠. 다음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으나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했거나 거래처 사업자 번호 등이 누락되어서 불명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미제출 등은 0.5%를 적용받는데, 이 부분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자발급 전송을 한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부실기재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우리 세금 계산서에서 보듯이 공급자 인적사항,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번호, 작성연 월일과 공급가액, 세액 등 이러한 부분이 일부 부실해서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로 인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제대로 발급했으나 합계표 제출할 때 부실 기재된 경우, 그리고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전부 부실 기재에 속합니다. 공급가액의 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연 제출은 예정신고 때에 제출해야 할 내용을 확정신고할 때에 제출한 경우는 0.3%, 그리고
확정신고 때에 제출할 것을 누락하여서 수정신고 시 제출하면 이것은 미제출로서 0.5%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에서 누락하여 확정해서 제출하면 이것은 지연 제출이 되는 거고, 확정해서 누락하여 수정 신고 시에 제출하면 미제출로서 0.5%의 가산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먼저 지연전송. 자, 여기는 발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위를 적용받겠죠. 그런데 발급을 하고 난 이후에 전송은 원칙적으로 발급 다음 날이 됩니다. 발급 다음 날. 발급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는 지연전송을 적용받는데, 이 지연전송은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그럼 1기는 7월 11일까지, 2기는 다음 연도 1월 11일까지는 지연전송으로 적용받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미전송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전송은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을 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미전송으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위에 사업자 미등록부터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 부분까지, 여기는 동일 한 건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중복 불가. 그래서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위의 가산세 여러 것에 해당이 된다라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하나 적용하라. 맥시멈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매입 자료에 대해서 매입은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매입시 공제를 못 받게 되는데,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미제출은 매입한 사업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고 경정기관, 세무서나 관청의 확인을 거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공급가액의 0.5%, 관청의 확인을 거쳐서 자진해서 매입세액을 신고한 게 아니라 관청의 확인에 의해서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받게 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 되고, 다음 부실기재는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 이것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기간 내에 발급이 되었다라면 부실기재로서 0.5%. 자, 여기에서 공급 가액을 거의 과다기재,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계산서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지연수치. 이것은 수치기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확정신고 전까지 발급받아온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지연수치로 0.5%. 다음은 가공허위수치는 실제 매입한 게 없으면서 매입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반영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공급가액의 2%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매입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신고불성실은 신고불성실 또는 초과 환급된 세액도 같이 포함합니다. 신고불성실은 신고불성실 세액은 누락된 매출세액으로서 과다 공제받은 매입세액 마이너스 공제 가능한 누락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자, 이렇게 계산하여 이것을 신고불성실 세액으로 부릅니다. 신고에서 빠뜨린 매출세액 플러스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은 것 마이너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자, 그래서
요 신고 불성실에 대해서는 일단 무신고의 경우는 20%, 부당 무신고는 세액의 40%, 일반 과소신고는 10%가 됩니다. 과소신고는 10%, 무신고는 20%, 부당 무신고나 부당 과소신고는 40% 이렇게 적용받는데, 요 금액에 대해서 다시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신고 불성실은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50% 감면, 6개월 경과 1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면 20% 감면, 다음은 2년 이내에 자진 신고가 되면은 여기는 10%를 감면받고, 여기는 감면율을 적용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는 확정 신고 기간에 무신고를 하여서 기한 후 신고가 들어갈 때는, 기한 후 신고 시에는 한 달 이내면 50% 감면, 그리고 6개월 이내면 20%의 감면을 적용받는다. 감면율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기한 내에 신고를 했을 때 이것은 이런 적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기한 후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 달 이내면 50%, 6개월 이내에는 20%를 적용받습니다. 납부 불성실은 미달 납부 또는 초과 환급받은 세액, 미달 납부나 초과 환급받은 세액은 역시 여기의 계산 과정과 동일합니다. 이 세액과 동일하게 그대로 오게 됩니다. 누락된 매출세액 플러스 과다 공제받은 매입세액 마이너스 누락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이걸 계산한 금액에다가 곱하기, 자, 여기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미달 납부 또는 초과 환급받은 세액, 이는 곱하기 1일 만분의 3 곱하기 지연일수, 이렇게 해서 과소납부나 초과 환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고요. 다음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여기는 영세율 적용되는 직수출이나 또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로컬 LC에 의한 공급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과세 표준의 신고가 적게 신고된 경우나 누락된 경우 해당 과세 표준의 0.5%. 다음은 대일이 납부. 자, 대일이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일이 납부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불이행한 세액 곱하기 3%는 기본적으로 적용받고, 여기다가 플러스 해당 세액 곱하기 1일 만분의 3 곱하기 지연일수, 이렇게 해서 최고 10%를 한도로 합니다. 이 전체 금액이 해당 세액의 10%를 한도로, 이렇게 하여 3에서 10% 이렇게 적용되어 있죠. 다음은 현금 매출 명세서 그리고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여기는 누락된 금액의 1%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여기는 전문 인적 용역,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 중개업, 보건업, 그 외에 현금 매출 수익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현금 매출 명세서 또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미제출했거나 현금 수익 금액을 누락해서 신고했을 땐 그 누락 금액의 1%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자, 그리고 가산세의 감면은 예정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 내에 확정신고 때에 신고를 했거나 확정신고 시까지 신고하지 않은 누락분을 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뒤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는 영세율 과표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6개월 경과 1년 이내에는 20%, 그리고 1년 경과 2년 이내에는 10%를 적용하며 무신고의 경우에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한 달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50%,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땐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가산세의 중복 적용에 대해서는 사업자 미등록 또는 허위 등록 요걸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발급, 허위 발급 등 이러한 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나머지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연 발급을 적용받게 되면 지연 제출이나 미제출에 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역시 미발급과 지연 발급, 세금 계산서에 관련되는 것들은 여러 개가 한 거래에 대해서 여러 개가 중복이 될 때는 그 중에 가장 큰 것만 적용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가서 우리가 실습을 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다음은 간이과세를 잠깐 좀 요약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간이과세는 반드시 개인 사업자로서, 법인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되는 개인 사업자로서 단 여기에선 국세청에서 지정한 지역별, 업종별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배제 대상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아닐 것. 예를 들어서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이라도 규모에 따라서 특정 지역은 이 수익 금액이, 즉 공급 대가가 낮더라도 특정 지역은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이렇게 지정해 놓은 지역에서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대가가 이 규모에 해당할지라도 국세청 지정에서 지역이나 업종상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첫 번째,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중에 다른 사업장 한 개라도, 단 하나라도 일반 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 과세 사업장을 하나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또 간이 규모에 속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모두가 다 일반을 적용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광업, 제조,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여기에서 제조업 중에 제과점 등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매업에는 소매 겸용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 재생재료,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마찬가지 재정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별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 과세 유흥장소를 겸용하는 경우, 전문직 사업 서비스, 여기는 밑에 보면 변호사,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등 이런 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 그중 하나 이상이 일반 과세 규모에 속하는 경우, 4,800 이상이라는 말은 일반 과세 규모에 속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간이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개시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때 공급 대가 합계가 연간 4,800만 원에 미달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해서 처음 신규 개업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세금을 신고하게 됨으로써 세금 신고의 간편성은 있는데 이 간이과세의 특징, 장점은 신고의 간편성은 있지만 단점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간이과세자가 매출이 거의 대부분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매입세액의 공제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간이과세라는 특징 때문에 환급을 못 받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간이과세 포기는 매월 1일 기준으로 포기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전월 말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간이과세는 정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판매 경정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거액의 매입세액이 있을 경우에 이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사업 부진 등으로 1년의 합계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될 경우에는 오히려 재고 부분에 대해서 재고 납부세액 이런 것들이 부담이 있게 되는데 이런 걸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간이과세를 주로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사유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포기 절차는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일반 과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달의 전월 마지막 날, 전월 말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일반 과세로 전환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의 납부세액 계산 방식은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은 과세 표준이 공급 대가로 옵니다. 공급 대가라 하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죠. 부가세 포함 금액. 공급 대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여기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곱하기 10% 하면 그럼 과표 중에서 이익이 나는 걸로 예상하는 율이죠. 거기에 10%니까 이것은 바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고 여기서 재고 납부세액이라 하면 일반 과세자로 있다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이 나오고요. 납부세액에서 다시 마이너스 각종 세액의 공제 세액 공제를 일부 또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를 납부할 세액이다. 이렇게 합니다. 납부세액과 납부할 세액은 개념이 달라요. 세액 공제를 하기 전을 납부세액이라 하고 납부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적용했을 때 나머지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라 하며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환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환급이 불인정되는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세액 공제 이 부분은 매입세금 계산서 등에서 확인된 여기 매입세금 계산서 등은 세금 계산서와 매입한 자료의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등 이런 것의 증빙, 적격 증빙으로서 확인된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을 공제받게 되고 의제 매입세액은 음식업 같은 경우가 됩니다. 음식업, 과세 유흥업, 여기는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이때 매입가액은 음식업이니까 여기는 반드시 상대방이 사업자이어야 되죠. 사업자에게 매입한 금액, 농어민 매입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매입한 금액의 108분의 8, 유흥업은 104분의 4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는 발행한 금액의 1.3%, 음식 숙박업은 2.6% 해서 연간 500만원까지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은 신고 납부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가, 자,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가하고, 예외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사업 부진 등의 사유가 있을 때고, 1기는 고지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는 2기에 와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에 대해서 과시기간이 끝나고 1월 25일까지, 중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며, 이때 제출 서류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영세율 첨부 서류 이런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연간 공급 대가가 2,400만원에 미달한다면 이를 과세 최저한이라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2,400 미달이 되면 신고서상 납부세액이 나오더라도 납부세액을 면제하고 신고서만 제출하면 납부세액은 부담하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재고납부세액은 부담을 해야 한다. 재고납부세액이라 하면 일반 과세자로 있다가 간이로 전환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규모가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는 개인사업자, 과세기간은 1년 단위죠. 일반 과세자는 1기, 2기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과표로 잡고,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과 부가가시세는 별도로 보게 되죠. 그리고 납세구조는 공급 대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율 곱하기 세율은 10%로 갑니다. 그리고 일반은 공급 가액, 즉 과세 표준의 10%가 매출세액이고, 여기에서 세금 계산서 등으로 확인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납부 또는 환급세액으로 보게 되죠.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영수증만 발급하게 되고, 일반 과세자는 원칙은 세금 계산서 발급인데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등은 영수증 발급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입세금 계산서 등을 수취했을 때 여기는 전액 매입세 공제가 되고 대손세액 공제 적용 가능한데, 간이는 매입세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다 공제를 받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율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는 연간 2,400만원 미만의 매출액이라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간이로 적용받는 게 불합리하다면 간이를 포기하면서 일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일반 과세자는 포기해서 간이로 바뀌는 건 안 되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재고 납부세액이라 하면 여기는 일반에서 간이로 있을 때, 일반 과세자는 재고 부분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공제받았는데, 간이는 자기의 업종별 부가율만큼 일부만 공제를 받았어요. 이 일부가 부가율인데, 부가율이 만약에 20%였다라고 한다면 매입세액의 20%만 공제를 받았다 이거죠. 그럼 내가 간이과세자로 있다가 일반 과세자로 바뀌어진다거나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로 바뀌어질 때, 이럴 때는 매입세액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100% 전액을 공제받았고 여기는 일부만 공제를 받았으니까 이 차이에 대해서 다시 더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아라. 그럼 재고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여기는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있다가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어지는 경우는 그때는 당연히 재고로 납부해야 되겠죠. 그죠? 일반은 100% 공제받았다가 간이 20% 공제로 받는 대상자로 바뀌어지게 되면 차이 80%만큼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재고품은 재고금액 곱하기 100분의 10, 10% 세액에 1 마이너스 업종별 부가율 20% 이렇게 한다면 그럼 80%를 더 납부하라.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역시 해당 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 곱하기
1-업종별 부가이율. 감가상 자산은 이제 과시기간 경과수만큼 체감되는 걸 인정해 주죠. 해주고 업종별 부가율만큼을 뺀 나머지를 더 납부하게 되고, 재고 납부세액의 공제는 이 반대로 이제 간이과세자로 있다가 일반 과세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 재고 신고를 해서 재고세액에 대한 공제를 더 받아야 되겠죠. 그때는 재고 금액의 110분의 10이 되는데, 이게 110분의 10이 되는 이유가 간이과세자는 이 재고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이 중에 부가세는 110분의 10이 되죠. 이거 곱하기 1-업종별 부가율, 이렇게 해서 일반에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게 되면 재고세액에 대한 공제를 더 받게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나 감가상 자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무 1급 범위에 들어가서는 상세히 다루지만 세무 2급에서는 실제 실습 내용으로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가산세 계산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습 자료에 가서 실제 처리를 하고 가산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